우리 아이는 순수한 양이라고 생각하세요. 내가 아이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. 연애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보통 자기 몸을 막 주고받아요. 자기 성기사진 같은 거.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보는 걸 넘어서서 제작 유포자가 된 거예요. 이제 이게 성문화 연결되면 핵폭탄, 메가 핵폭탄급이에요. 딥페이크가 시작일 뿐입니다.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펼쳐졌잖아요. 정말 뭐 메타버스부터 AI, 딥페이크, 소셜미디어 엄청난 일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대표님 책 읽고 놀랐던 게 이걸 모르고 있는 부분이 더 많겠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겠다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. 그냥 뭐 성에 대해서만큼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 아이가 여기까지일 줄 몰랐다. 우리 아이는 순수한 양이라고 생각하세요.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님, 아버님 앞에서는 순수한 양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지만 나가서는 늑대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다. 부모가 제일 양같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아이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. 모르는 거죠. 그쵸. 내 앞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겠지만 나가서 모르는 거잖아요.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너무 끔찍해질 겁니다. 앞으로 더. 왜냐하면 이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 성문제가 이제 목소리 따라하죠. 부모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보이스피싱처럼. 그렇죠. 목소리만 있으면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섹스 로봇이 나올 거고 모든 게 다 분절돼요.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성문화 연결되면 핵폭탄, 메가 핵폭탄급이에요. 이런 되게 중요한 순간들, 아까 네. 말했듯이 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네. 순간이라던가 이럴 때 좀 많은 부모님들이 대체로 하는 실수? 이건 좀 알고 가자.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비슷한 게 좀 있을까요? 저는 2차 성징도 있는데 음란물때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아, 음란물 보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? 최악이 뭐냐면 그냥 쓱 넘긴다거나 모른 척. 같이 볼까? 그렇죠. 같이 볼까 한 사람도 볼 수도 있어요? 있죠.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 수위 자체가 굉장히 세고 무섭잖아요. 특히 그중 성착취물은 보는 것도 범죄인데 그럴 때는 일단은 대화를 해봐야겠죠. 맥락을 질문할 줄 알아야 되죠. 어떻게 하다 보게 되었니? 넘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보거나 잘못된 거면 빨리 전문가 찾아야 돼요. 왜냐면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한 번 본 게 아닐 수 있어요. 계속 봤던 게 누적돼서 그중 한 번 걸린 거예요. 그럼 그 전문가란 건 어떤 전문가일까요? 저희 같은 성교육 전문가나 상담 받아야 돼요. 중요한 질문이에요.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되잖아요. 그럼 점점 그게 이제 빅터 클레인 학자가 발견한 건데 점점 더 센 걸 원해요. 그걸 실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 저희 예전에 2학년 남학생 상담한 애 중에 그 음란물을 본 것 중에 행위만을 하다가 옆에 여학생한테 막 기모티 하면서 성기를 비볐대요.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카톡방에 그걸 유포하고 있었어요. 2학년이. 초등학교 2학년이요? 저도 깜짝 놀란 사례였어요. 저는 우리가 배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처음엔 약을 먹지만 안 되면 병원 가잖아요. 전 무조건 찾으라고 해요.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못 본 척 이렇게 많이 넘겼을 텐데 좀 그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싶으면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. X죠?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그냥 자기 몸 찍어서 그냥 올리고 이런 형태가 되게 많대요. 근데 아마 그런 아이들 중에서 상담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한테 상담이 올 때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뭔가 그 환경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?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. 모든 게 뚝딱처럼 되는 게 아니라 뿌리라고 했잖아요, 제가요.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 가해자, 행위자들이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, 아이들이.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 했죠? 맨날 피해가 생기면 여성들에게 특히 네가 조심했어야지. 이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돼.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올리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어. 어른의 가장 큰 의무가 뭔지 아시잖아요, 아이들을. 뭐 하는 거? 보호하는 거. 근데 어른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피해자한테 원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, 가해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애당초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 교육 매일 하잖아요. 요즘 생존 수영 배우잖아요. 생존 성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아이들이 최소한의 밑바탕 안에서 교육 배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게 바로 국가가, 우리 정부가, 우리 사회가, 부모가, 어른들이 해야 할 반드시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다. 이 친구는 상담 받아야 된다. 그런 아이를 둔 양육자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애들끼리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받았던 초 6학년 학생도 연애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보통 자기 몸을 막 주고받아요. 자기 성기사진 같은 거. 청소년 많았던 아이들 중에서는 관계하는 걸 찍어요. 서로가 주고받고 그게 막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
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와냐.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데.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로블록스 게임하다가 채팅방에서 한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. 또래래요. 친해지고 나서 너무 좋았다가 이 여학생이 자꾸 어디 갈 때마다 음식 같은 거 사진 올려요. 자기도 올리고. 그게 이제 문화잖아요. 카톡에서. 어느 날 여학생이 사진을 올렸어요. 입술과 가슴과 성기 사진.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왜? 우리 비밀 연애 하잖아. 비밀 친구잖아. 그랬더니 갑자기 너도 보내. 그럼 우리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? 보통은 저런 걸 보낼 리 없어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루밍을 당하면 진짜 비밀 친구라 생각하고 애들이 보냅니다. 우리 어른들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. 어느 날 이제 이 학생이 직접 보자고 해요. 온라인상에서 만남이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학생이 주소를 보냅니다. 그때 그 여학생에서 충격적인 톡이 옵니다.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? 주소 보냈죠. 응 알겠어. 내가 지금 내비 찍고 갈게. 아, 어른이.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 남성이 얘를 그루밍한 겁니다. 그럼 이제 정체가 발각되면 180도 바뀌죠. 야, 이제부터 내가 잘 들어. 네 나한테 내 노예야.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면 니네 엄마 아빠 학교 학원에 네가 나한테 보낸 톡과 사진 다 뿌려버릴 거야. 이게 그루밍이잖아요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너무 어렵잖아요.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루밍을 그물이래, 그물. 한 번 들어온 그물이에요. 이때는 빨리 국가기관센터니 136 전화, 해바라기 센터나 저희 기관도 좋고 빨리빨리 알았다면 첫 번째는 뭐냐,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지워버리면 대부분 다 지우거든요. 무서우니까. 안 돼요. 지우면 안 돼요. 그 증거가 있어도 그 범죄자를 잡을까 말까입니다. 캡처해놔야 돼요. 두 번째 그걸 가지고 해바라기 센터 1366,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화해야 돼요.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할 얘기가 물론 걔도 잘못이 있겠지만 네 잘못이 아니다. 엄마 아빠 네 편이다. 이거밖에 없어요. 딱히 진짜 부모가 만약에 아예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게 가장 큰 심각한 사건이죠. 소통을 계속 진짜 놓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겠네요. 애당초 교육해야 돼요. 그렇게 온라인은 누구든 간에 너의 몸 사진이든 뭐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면 안 된다고. 그런 거 자체가 안 된다는 교육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. 근데 그루밍을 당하면 진짜 친구와 같이 막 보낸다니까요.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? 절대 피해 아이를 야단치지 말고. 이게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. 네가 그때 게임하지 말라고 했죠. 네가 그때 네 몸 사진 보냈잖아. 이게 그동안의 패턴이에요. 조심하래. 딥페이크 터진 순간부터 대부분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? 사진 올려서. 올리지 말라. SNS 지워라. 피해자가 조심하라는 거. 그게 아니라 너가 올릴 순 있겠지만 그 올릴 때 네가 네의 몸이나 사진들이 유포될 수도 있고 합성될 수도 있다는 걸 교육해줘야겠죠. 그리고 그런 사건이 생기면 바로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딥페이크 아시잖아요. 그거 통계 보셨나요?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약 700명 정도 잡혔는데 피의자가 그중 몇 퍼센트가 혹시 10대인 줄 아십니까? 한 90%? 그것도 높고 80%.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보는 걸 넘어서서 제작 유포자가 된 거예요. 너무 쉽게. 그럼 이걸 이제 AI고 연결하면 이제는 뭐예요? 챗GPT가 다 만들어내잖아요. 그렇죠. 다 뭐 더빙이랑 다 해주니까. 맞아. 그럼 이 핵폭탄 무기를 아이가 갖게 되면 이제는 끔찍한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 야용자가 먼저 배워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. 먼저 배워야 됩니다. 딥페이크가 시작일 뿐입니다.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목소리도 따라하고 만드니까.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심각한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부분은 몰라요. 그럼 뭐예요? 현실 세계에서 경계를 잘 지키는 연습이 돼 있는 아이들이 디지털 상에서도 경계를 잘 지켜요.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봤잖아요. 지금은 성합성물 착취물은 자기 옆에 여학생, 친구, 여자쌤 다 딥페이크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윤리교육이 없으니까 죄의식도 못 느끼고. 합성물인데요? 아니죠.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갔잖아요. 이거에 대한 걸 윤리의식이 너무 낮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? 완전 디스토피아 되는 거죠. 그 전에 빨리 어른들이 먼저 공부해서 법을 만들 것이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말이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. 집에서는, 가정에서는 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?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화가 아이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야용자가 먼저 공부해서 알려줘야 돼요. 이거는 부모가 먼저 배워야 돼요.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런 거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. 범죄인지도 몰라요. 자기가 하는 게 어떤 잘못된 행동인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대표님이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. 성관계는 종합 선물 세트다. 성이라는 게 섹스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 성은 단순히 섹스만이 아니에요. 성이란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 직전까지 모든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. 인성, 존중, 평등, 관계. 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냐면 그게 되려면 섹스 껍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. 섹스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안에 인격적인 소통이 중요해요, 안 중요해요? 중요하죠.
나하고 이 사람 간의 안전한 경계,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,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진짜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. 단순히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봐라. 성을 납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라. 그렇게 쾌락만 쫓아가는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니까. 그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사랑과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성은요,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. 왜 이렇게밖에 비하하냐면 그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. 파괴시키는 행위고 그게 매매하고도 연결돼 있고, 성이란 건 함께 사랑 생명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.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키웠던 존중이네요. 맞아요, 존중. 저는 항상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. 라고 하셨던 그 말이 너무 저는 맞아요. 너무 와닿았어요. 성교육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. 정확합니다. 성폭력 행위자들 만나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. 고통스럽기도 하고.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교육이에요. 서건아, 많이 힘들지. 한 아이를 통해 한 세상을 바라보자. 너가 한 아이를 구하는 것이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.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에요. 그럼 행위자 아이들은 무조건 악이고 나쁜 걸까? 그 아이도 맥락이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아이를 무조건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해주고 그 가정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야 또 다른 범죄를 막을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성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에요. 근데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거는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걸로 다 관통이 되는 거 같아요. 일맥상통합니다. 성교육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올바르고 존중하는 방법이거든요.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네. 그런 양육자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교육법도 있을까요? 제가 얼마 전에 리더십 수업 배웠다가 깨달은 겁니다. 칭찬과 인정의 혹시 차이 알고 계세요? 칭찬과 인정. 저도 배운 건데, 칭찬은 어떤 거에 대한 평가일 수 있죠. 내가 어떤 게 잘했기 때문에 하는 거.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존재보다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. 나쁜 건 아닌데, 인정은 뭐냐면 존재 자체로의 인정이에요. 너 자신만으로도. 제가 고3 때 제가 체대 입시 준비했거든요. 체대생인데. 근데 어떤 대학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허리 부상을 당해갖고 시험도 못 봤어요. 내 몇 년간 준비한 게 날아간 거잖아요. 그때 막 자책감 들고 자괴감도 드는 건 나 뭐 한 거지? 어떻게 해야지?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시간을 내서갖고 2+ 마장동이 있거든요. 거기서 2+ 한우를 구입해 오신 거예요. 구워주시더니 서건아 많이 힘들지? 아, 엄마 나 너무 힘들다. 아, 나 어떻게 이제? 나 끝난 거야? 아니, 이제 시작이잖아. 이제부터 성장하는 거야. 실패는 서거나 실력이 느는 패턴이야. 앞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야. 엄마가 같이 함께 해줄게. 오늘 너의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그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사줬어, 소고기를. 같이 먹자! 와. 이게 너무 왜 감동이에요. 감동이냐면 칭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. 내 존재에 대한 인정? 저 그때 먹었던 소고기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 뿌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양육자님들 말하는 건 아이가 뭘 행동을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, 점수 받아오면 100점 받았네 이게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. 너가 실수할 수도 있어. 근데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. 엄마가 실수하면 도와줄게. 아빠가 함께 노력하자. 이제 보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? 그런 거 저기 있을까요? 볼게요. 자, 우리 양육자님들 성교육 막막하셨죠? 어렵기도 하고. 성교육은 생활이자 대화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이한테 가서 서거나 안아봐도 될까? 때론 뽀뽀해도 될까? 노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교육입니다. 내가 성교육 하겠다고 의도를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은 정말 크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멋진 아이로, 인격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.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신 양육자입니다. 짱입니다. 와, 이게 또 저희의 고정 질문인데요. 네. 이석원 대표님에게 코어 밸류란? 저한테 코어 밸류는 바로 사랑과 생명, 이거를 살리는 길. 그러니까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. 그게 저의 핵심 코어 밸류입니다.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의 이 모든 여정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자주스쿨 이석원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. 오늘 영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네? 이런 말을 하고 있었네? 나 앞으로는 고쳐봐야겠다. 아니면은 뭐 당장 오늘부터 난 한번 이런 거 시도해볼게요. 이런 또 다짐이나 아니면 느낀 점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정말 미래의 리더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 멋지게 이제 양육을 하실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Now give it to me.